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. 오늘은 11월 17일 월요일,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이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두 개의 전쟁이 굉장히 커다란 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좀 이렇게 또 심각하게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이 두 곳에다가 이제 전부 다 공격을 이 공습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? 이 레바논 이 베이루트 여기에 있는 헤즈볼라 이제 리더 이제 스포크 펄슨 있지 않습니까?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나와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을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또 제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 밖에도 이 헤즈볼라 지도자들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표적을 해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강행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들도 이렇게 또 제거를 하고 그리고 헤즈볼라 이 무장 조직들도 많이 이렇게 또 제거를 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가자지구 북부 그리고 레바논 이 베이루트 지역에서 좀 이제 민간인들의 피해자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공습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이 레바논 이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여기를 이렇게 또 군기지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군대와 이렇게 또 맞닥뜨려 가지고 이렇게 또 서로 이 공격을 이렇게 또 주고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 북부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는 바람에 좀 이제 많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우리들이 하마스 무장 조직들이 다시 재조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였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은 공격을 이렇게 또 때린 것이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 무장 조직 뭐 헤즈볼라 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많이 감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정정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레바논이랑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정정 협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레바논한테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여기 무슨 강이 있다고 합니다. 리탄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 뒤로 넘어서가지고 다 물러나라. 헤즈볼라 다 물러나라. 라고 조건을 제시를 했대요. 제시를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, 그런데 그 협상이 뭐 제대로 타결은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, 계속해서 이 헤즈볼라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 유대인한테 더 지원 같은 거 뭐 더 잘해주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네타냐후는 이 네타냐후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그런 이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더 막 기세 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아마도 이 중동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총성은 계속 이렇게 또 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? 이 전쟁은 뭐 끝날랑 말랑 이렇게 또 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안 끝나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랑 그리고 지금 초구구파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전쟁은 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이 중동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한테는 지금 좀 더
좋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고 하네요. 아시다시피 또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도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푸틴은 아주 그냥 미소를 이렇게 또 머금고 계속해가지고 더 심각한 공격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에서 미사일하고 그리고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에다가 대고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렇게 또 해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큰 공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 전역에다가 이렇게 또 퍼뜨려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, 우선 이 미사일을 본다고 하면은 미사일은 120여 개가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. 120여 개의 미사일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에다가 이렇게 또 떨궜다고 하고,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것들도 90여 대의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역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중에는 이란제 드론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됐대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또 제재를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 뭐 무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제약이 많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무기 이렇게 또 들어오고 이란에서 이렇게 또 무기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북한제 무기들이나 이란제 무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, 어제는 이란제 드론을 좀 많이 이렇게 또 써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또 날려서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공격당한 그런 곳들을 본다고 하면은 키이우 공격을 당했다고 하고요. 오데사 이렇게 또 공격을 당했다고 하고, 그리고 뭐 미콜라이우 이런 곳들이 이렇게 또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 표적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곳을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 기반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곳들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감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항상 보면은 이런 에너지 기반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곳들에다가 공격을 좀 이렇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피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키이우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이렇게 또 하나 파손이 되면서 한 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미콜라이우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, 그리고 이제 6명의 이제 부상자가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하고, 그러면서 오데사 지역에서도 이 공격 때문에 2명이 사망을 하고, 그리고 이 전기 시설이 이렇게 또 망가지다 보니까 정전이 되고, 그리고 수도가 이렇게 또 끊겼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러시아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사일들과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긴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. 우크라이나도 서방 세계로부터,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어마무시한 무기들이나 방공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 지원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미사일들이나 이 드론 같은 거에 이렇게 또 날라올 때 한 140여 개 정도를 이렇게 또 격추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한 3분의 2 정도는 격추를 했대요. 격추를 하더라도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서방 세계한테, 서방 나라들한테, 이제 특히 미국한테 제발 좀 이 방공망 이 지원을 좀 빨리 좀 더 많이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은 이제 조만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, 그리고 이제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또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라 있지 않습니까? 폴란드. 혹시나 이제 또 이제 폴란드까지 이 미사일 같은 것들이, 러시아산 이 미사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날아올까봐 이 폴란드에서는 뭐 전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띄워가지고 항공기까지 이렇게 또 동원을 해가지고 국경 지역을 이렇게 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정찰을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고 하네요.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너무나 진짜 불쌍한 게 아닌가. 러시아한테 지금 신나게 이렇게 또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그냥 이 무기 같은 것들만 지원해주고, 그리고 이 전쟁이 너무나 이렇게 또 길어지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, 이 서방 지역에서도 이제는 좀 벅차는데,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거의 분명히 확실시 이제 돈 쓰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. 우크라이나 지역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해주는 거 이제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은데, 이 한 나라에 이렇게 힘이 없어진다고 하면은, 그리고 이런 이제 동맹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깨진다고 하면은, 힘센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2024년도에서도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것 같네요. 그리고
지금 이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이렇게 또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딱 먹고 뭐 휴전선에 이렇게 또 하고 그런 뒤에는 아마도 이 러시아는 조금 있다가 좀 이제 전쟁을 아무래도 치렀으니까 좀 쉬다가 이제 또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또 침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번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겨울철이지 않습니까? 이 겨울철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에너지 시설 기반들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이 민간인들의 피해를 더 좀 많이 이렇게 또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. 야, 이게 너무나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? 이 겨울철에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가 어마무시하게 춥고 뭐 눈도 내리고 그러는데 이때 뭐 에너지 기반 시설들 이렇게 또 파괴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민간인들은 이제 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들런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불편함을 이렇게 또 줘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빨리 끝내라고 이제 땅 줘버리고 이제 끝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또 이 의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먹고 뭐 휴전선 같은 거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걱정인 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서방 세계로부터 지금 무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또 지원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딱 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제대로 된 이제 무기 지원 같은 거 이렇게 또 못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지금 뭐 만들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거든요.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. 핵무기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 전 세계 평화만 해친다 라고 이렇게 또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핵 우산이 돼줄게 라고 하면서 핵무기 이렇게 또 해체를 했다고 하거든요.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땅이었대요. 소련 땅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독립국가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소련이 이제 놔두고 간 그런 이제 핵무기 같은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. 그랬다가 이제 미국의 설득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핵무기 해체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핵무기 해체를 잘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핵무기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감히 덤볐겠습니까? 안 덤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. 아무리 이제 동맹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미국처럼 이 대통령이 수시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?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자신을 잘 지켜야 할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만약에 서방 세계로부터 수많은 이런 뭐 지원들이 막 끊긴다고 하면은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핵무기 진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예전부터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 발전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또 이제 난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미국의 이 에너지 장관을 이렇게 또 뽑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뽑기는 뽑았는데 그 뽑은 인물을 본다고 하면은 파슬피오, 그러니까 화석 연료 있지 않습니까? 화석 연료 기업 CEO를 미국 에너지 장관으로 이렇게 또 뽑았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 크리스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덴버에 있는 이 콜로라도 이 덴버에 있는 리버티 에너지라고 하는 이 기업의 CEO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CEO를 본다고 하면은 셰일가스 개발 그리고 뭐 프래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옹호를 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또 개발해야 한다.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CEO를 이 미국의 에너지 장관으로 이제 앉혀줬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제 미국의 어마무시한 셰일 오일 붐이 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
듭니다. 네, 뭐 가뜩이나 뭐 쉐일 오일에 이렇게 또 아직도 많이 이렇게 또 끄집어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쉐일 오일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프래킹을 본다고 하면은 땅 속에다가 모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막 물을 막 해가지고 막 파쇄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오일들이 뭐 암석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파쇄를 해서 막 끌어올려가지고 뭐 한다고 하거든요. 네,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땅 속에 있는 이 암석 같은 것들을 뭐 물 같은 것들을 막 많이 이렇게 또 끄집어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땅 속이 막 텅 비게 된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최근 들어서 땅 꺼짐 현상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싱크홀이라고 하죠. 이 싱크홀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렇게 지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약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지진 있지 않습니까? 지진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. 이게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래킹 같은 것들은 좀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. 라고 하면서 이제 프래킹 이제 금지하는 그런 환경 운동가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에너지 장관을 이 프래킹 옹호를 하고 있는 그 CEO를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앉혀둔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프래킹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미국 내에서 이제 뽑아져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 CEO를 본다고 하면 기후변화 있지 않습니까?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기후변화 이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거기에다가 이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이렇게 또 써가지고 이 빈곤을 이제 좀 이제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이제 학력을 본다고 하면은 MIT에서 이렇게 또 졸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UC 버클리 이 MIT에서 뭐 전기공학 같은 거 이렇게 또 석사를 이렇게 또 수료를 했다고 하네요.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강력한 에너지 지배력 이거를 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똑바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국에 있는 이 천연가스 이제 수출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이제 조만간 풀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이런 인사 결정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가스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에는 굉장히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그리고 아마 이제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오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뭐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중동에서 이 오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뽑아 올려가지고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 안에도 이 기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, 특히 셰일 오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그냥 자국을 위해 가지고 이제 오일을 이렇게 또 쓴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가 이 화석 연료를 이제 옹호를 하는 이런 CEO를 이렇게 또 에너지 장관으로 이렇게 또 앉혀둔다고 하면은 에너지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안기대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오일이 얼마만큼 이 가격이 오르는지에 따라 가지고 뭐 미국이 갑자기 막 경제가 뭐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? 예전에 뭐 중동 그 오일 사태 뭐 1970년대 그런 거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이 경제가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안보에 굉장히 강화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에너지 장관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화석 연료를 이렇게 또 옹호를 하는 사람이 에너지 장관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환경적인 파괴가 어마무시하게 될 것이다. 너무나 위험한 판단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공화당에서는 뭐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우리 미국의 에너지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에너지를 다 갖다 이렇게 또 써가지고 우리의 파워를 보여주자라고 한다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이 인사 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똑바로 보입니다.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강조를 했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실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계속 앉혀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
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표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되기는 됐지만 당선이 되기 전에도 이 오일 가격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오펙 플러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다음 달이죠. 다음 달부터 이 증산을 이렇게 또 한다고 했거든요.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증산을 한다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일이 굉장히 넘쳐날 것이라고 한다고 해요. 거기에다가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경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오일 수요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일 가격은 계속 이렇게 또 하락하고 있었거든요. 하락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오일 가격은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에너지 장관까지 화석 연료를 옹호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뽑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오일이 어마무시하게 넘쳐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을까, 50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제 수요는 내려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오버로 생산이 되는 그 오일들이 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100만 배럴씩 뭐 오버로 이렇게 생산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기름 가격은 내년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렇게 기름 가격이 진짜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뭐 경제는 좋죠. 경제는 좋고, 하지만 전기차에는 굉장히 나쁘다. 전기차는 내년에 굉장히 나쁘지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기차 기업들은 다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이제 관련이 된 뭐 충전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지금 딱 보니까 오일 가격이 내년에는 어마무시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일 가격이 내려가면은 뭐 당연히 경제는 좋죠. 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제 싸게 이렇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을까. 옛날처럼 이렇게 또 돌아가려고 지금 이 트럼프를 뽑은 것 같은데, 미국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인베스터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이 멜트 다운이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는 멜트 업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.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멜트 업이 되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뭐 주식들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?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낙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멜트 다운이, 주식 시장이 멜트 다운이 아니라 멜트 업, 폭발을 하고 있다. 주식 시장이 폭발. 보통 지금 현재 이 수많은 이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이제 조만간 뭐 내려갈 거다, 뭐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들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멜트다운이 될 것이다. 너무나 뜨거워져가지고 다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멜트다운이 아니라 지금 멜트업을 하고 있다, 폭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 뭐 기술, 뭐 테크 기업들, 뭐 제조 기업들, 그리고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자산들이 어마무시하게 계속해가지고 팽창을 하고 있다. 주식 시장에 돈이 계속 이렇게 또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이 S&P 500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사상 처음으로 6천을 이렇게 또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세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없애버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훨씬 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또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ETF 있지 않습니까? 이 ETF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주식형 펀드나 이 ETF에 어마무시한 자금이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고 있다
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멜트 다운이 아니라 멜트 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화산이 지금 폭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. 자산이 팽창을 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한 49% 정도는 우리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낙관을 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최저치라고 한다고요. 중립적인 입장은 좀 많이 낮고 그리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게 거의 뭐 50%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이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 제조업을 강화를 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, 테슬라, 카terpillar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테크 기업들이나 뭐 기술주들 그런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대기업들의 이제 주식들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섰고 거기에다가 이 다지코인이 있지 않습니까? 다지코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다지코인 역시 어마무시한 급등세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경고 신호도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. 이 S&P 500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S&P 500의 향후 12개월간의 이제 평균 수익 대비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2배라고 한다고요. 그리고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에 20배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이다. 지난 5년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22배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연준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계속 이제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이제 올린다고 하면은 이 돈이 또 이제 풀리는 게 이제 멈출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주식하고 이제 채권 간의 위험 프리미엄이 2002년도 이후로 이제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또 낮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은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기쁜 마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또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멜트업에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. 너무나 이제 고평가가 모두 다 되어 있다. 거기에다가 금리가 어쩌면 이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위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 이제 낙관론을 이렇게 또 펼치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변동이 좀 이제 많이 올 수도 있다. 많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당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강한 이 투자 심리가 이렇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랠리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잠재적인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멜트업이 되고 있다.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당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과연 트럼프는 이것들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. Missing someone with